미국에서 만들려 한 현실판 아이언맨 탈로스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천조국의 미친 기술력을 보여주는 첨단 슈트 탈로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탈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청동 거인으로 크레타섬 해안가를 감시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탈로스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는데 제우스가 크레타섬의 왕 미노스에게 선물했다고도 하고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가 만들어 바쳤다고도 하는데요. 그 기원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탈로스는 침입자에게 바위를 던져 공격하거나 몸을 달구어 끌어안고 타죽게 했다죠. 이런 탈로스에게는 치명적인 급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뒤꿈치에 고정된 나사였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아르고호 사람들이 크레타섬을 지날 때 탈로스와 싸우게 되는데요. 아르고호의 메데이아가 탈로스를 잠들게 한 사이 아르고호 사람들이 탈로스의 뒤꿈치에서 나사를 뽑아 이 청동 거인을 물리쳤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지만 탈로스는 아무리 봐도 로봇처럼 보이는데요. 아주 먼 옛날에 꽃피운 상상력이 지금의 로봇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청동 거인의 이름을 계승한 오늘의 주인공 탈로스는 줄임말인데요. 택티컬 어설트 라이트 오퍼레이트 슈트에서 앞글자 하나씩 따서 탈로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왜 미국은 전 병력에 방탄복을 입히고도 이런 슈트를 만들려 한 걸까요?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호 장비가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철모와 방탄복은 있었고 시간이 흘러 성능이나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죠. 그래서 아무리 질 좋은 방탄복을 챙겨 입어도 콘크리트 뒤에 숨는 것보다 안전해질 수는 없었는데요. 이러한 한계가 한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때는 2012년 12월 8일 무장단체가 미국인 박사를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를 사살한 것으로 유명한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 6팀을 보내 인질 구출 작전을 벌입니다. 최정예 특수부대를 보냈으니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방심한 미국은 팀 리더의 비보를 접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팀 리더였던 니콜라스 체크 중사는 무장단체가 인질을 가둬놓은 건물을 확인하고 그의 팀과 함께 접근합니다. 하지만 보초가 이들을 발견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체크 중사는 인질의 안전을 위해 혼자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초를 제압했지만 코다을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탓에 크게 다쳤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의 나이는 고작 28살에 불과했죠. 체크 중사의 희생으로 인질 구출 작전은 성공했지만 당시 특수전 사령관이었던 윌리엄 H. 맥레이브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건 바로 특수부대에 아이언맨 같은 슈트를 주자는 거였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며 무시당했겠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가능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쓰는 나라죠. 맥레이븐의 아이디어 덕분에 그저 또 다른 영웅담으로 남을 뻔한 체크 중사의 희생은 미군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미국에 토니 스타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슈트를 주문해도 될까요? 사실 미국은 슈트를 만드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1961년 미 국방성은 방산업체들의 서브솔저에 대한 제안서를 요청했는데요. 서브솔저는 자체적인 엔진을 갖춘 슈트로 핵폭발로 인한 방사선과 열까지 막아낸다는 지금 봐도 이게 진짠가 싶은 제안서였죠. 이런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 1959년에 출간된 전설적인 공상과학 소설 스타쉽 트루퍼스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이언맨이 입는 것 같은 슈트의 개념이 처음으로 나왔죠. 공상과학 소설에서 시작된 미 국방성의 제안서는 실제 슈트의 개발로 이어졌는데요. 1961년 해군에서 연구보조금을 받은 한 공학자는 맨 앰플리파이어라는 슈트를 개발했고 1965년에는 육군과 해군 그리고 방산업체의 협력으로 하디맨이라는 슈트를 개발했죠. 하지만 1980년대까지 이어진 슈트의 개발에도 미군은 만족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상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슈트는 무거운 걸 옮기기에는 좋았지만 싸우기에는 좋지 않았던 거죠.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미군은 장병들에게 슈트 대신 컴퓨터를 입히는데요. 그 결과는 이라크전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로 이어졌죠. 그게 장병들에게 컴퓨터를 입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기 능력이 같은 두 사령관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지도와 색연필을 지휘하는 A와 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며 지휘하는 B 중 누가 더 유리할까요? 능력이 같다면 B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며 지휘하는 네트워크 중심전이란 교리를 통해 이라크군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던 건데요. 하지만 미군은 슈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1961년부터 원해왔던 슈트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는 장병들에게 컴퓨터를 입혀보고 관련 기술을 쌓아나갈 계획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56개 기업, 16개 기관, 13개 대학, 10개 연구소가 참여하고 8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이는 등 제대로 칼을 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2013년이 되자 미 특수전 사령부는 어딘가 엉성한 홍보 영상을 통해 탈로스에 대한 포부를 드러냅니다. 코다을 거리에서 소총탄을 완벽하게 막는 꿈의 슈트를 개발하겠다는 포부였죠.
그로부터 2년 후 리비전 밀리터리라는 기업에서 키네틱 오퍼레이터 슈트를 선보이는데요. 마네킹에 입혀진 이 슈트는 밀폐된 헬멧과 야간 투시경 때문에 마치 외계인처럼 보였죠. 이 슈트는 전신의 18%밖에 보호하지 못하는 기존의 보호 장비와 달리 전신의 60%나 보호할 수 있는 녀석인데요. 하체의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무거워진 장갑을 지탱하고 슈트 뒷면에는 작은 파워팩과 냉각기가 달려있죠. 작은 파워팩은 하체의 웨어러블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고 냉각기는 튜브를 통해 물을 펌프질해 온도를 조절합니다. 다만 이 슈트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소음입니다. 슈트에서 쿨러 돌아가는 소리가 새어나가서 가까이 있는 적이 들을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잠시 전원을 끄고 장갑의 무게를 근력으로 지탱하면 되는 문제라 크게 신경 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제품도 나오고 막 홍보도 한 탈로스는 2018년에 들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탈로스가 목표하는 바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목표하는 바가 뭐였냐고요? 웨어러블 로봇, 전신방탄, 상황인식 디스플레이, 적응형 온도 제어, 건강정보 수집, 상처봉합 등 이걸 입는 순간 지치지 않는 슈퍼솔저가 되는 거죠. 뭔가 우리나라에 K11 복합소총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탈로스의 중단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노력은 미군이 했던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꿈의 슈트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했고 결정적으로 관련 기술은 어디 가지 않죠. 신형 방탄복,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로봇 등 10여 가지나 되는 관련 기술로 미군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특히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는 미군이 새로 도입한 아이바스로 이어진 만큼 실패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바스의 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설마 다른 나라에서 미군을 따라하겠냐고요? 이미 옆나라 일본에서는 육상 자위대가 2019년 11월에 웨어러블 로봇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이미 웨어러블 로봇은 무거운 짐을 드는 부담을 줄여줘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미 시중에 나온 제품도 있는 만큼 웨어러블 로봇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시연해 보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예 관심이 없진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입는다고 아이언맨처럼 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군장을 대신 들어주는 건 여러모로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에서는 100m를 7초에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웨어러블 로봇 엑소부스터를 개발했는데요. 국제대회를 통하여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스스로 움직이며 침입자를 제거하는 청동 거인부터 고릴라같이 생긴 슈트를 입고 싸우는 공상과학 소설까지 모든 건 상상부터 시작했죠. 1961년에 난 아이언맨을 만들 거야 하면 과연 누가 믿어줄까 싶지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이들이 있기에 첨단 기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건데요. 앞으로 어떤 첨단 기술이 나오고 어떤 상상이 현실이 될지 지식 스토리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조국의 미친 기술력을 보여주는 첨단 슈트 탈로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